자, 세진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앞서서 지난 4월 달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여타 조선주에 비하면 주가가 그 이전에 자 앞쪽에서 보시면 조선주의 중간중간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들을 눌러 들어가는 이런 흐름 나온다는 얘기 보였었고요. 얘는 작년 봄, 여름 넘어 들어갈 때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회복을 못했죠. 그럼 회복을 못한 상태로 건 1년간을 1년이죠. 거의 1년 가까이를 밑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었던 종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실적 자체로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게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적 자체로 크게 밀리는 게 없죠. 그래서 뭐 대단한 성장을 보였던 것도 아닙니다. 매출은 소폭 빠지고요, 영업이익은 소폭 개선되고, 그런데 주가만 빠져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싼 이런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올해는 실적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 또 영업이익 상태가 조금 좋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크게 잠깐 내려갔다 들어온 다음에 아래쪽에 놓여져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전분기 대비로 친다 그러면 이게 반토막밖에 안 되고요, 전년 대비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늘어난 상태, 뭐 매출 같은 경우 20%, 이익은 10% 이렇게 늘어난 상태의 흐름 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좀 더 좋아지면서 연간 전체로는 계속해서 작년 대비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자, 이 기업 자체는 뭐 앞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조선 기자재죠. 조선 기자 중에 선실 부분입니다. 선실, 데크하우스, 선원주거공간, 선실. 그 다음에 이거 LNG가 아니고 LPG죠. LPG 운반선용 탱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선체죠. 배 선체. 이거 이제 블록들 조각으로 되어 있는 블록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붙여져가지고 이렇게 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하고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프렌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GS건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중동 쪽에 유화 플랜트, GS건설의 우리 국내 플랜트, 이런 것들도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앞에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선박이고요. LPG에서 LNG 쪽으로도 당연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LNG 쪽으로 역시 마찬가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빼놓고 지금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뭐냐라고 하면, 우선은 최근에 이제 2분기가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눌려 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현대중공업 때문이죠. 현대중공업.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이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주목을 받지를 못하던 흐름이었으니까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올라 들어가는 게 여기 이것 때문이에요. 저기 보시죠. 예전에는 이제 저런 얘기들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2022년도 3년 전에 미끄러져 떨어지고 있을 때 나왔던 거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핵심 협력 업체. 오늘 튀어나간 이유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합병. 자, 이건 뭐 굉장히 큰 겁니다. 뭐 역사적으로 가장 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기록을 조금 살펴보긴 하겠는데, 예전 기록하고는 곧바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대형 기업 간의 이 합병도 꽤 있죠. 21세기 초반에 LG전자와 휴대폰을 만들던 LG정보통신의 합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현대제철과 본강, 현강을 만드는 현대제철과 같은 현대차 그룹 내에 있던 자동차 강판을 만드는 현대하이스테일의 합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덩치 큰 합병은 LG화학과 LG석유화학의 합병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세 번의 대형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서 득을 보지는 못했어요. 합병해서 LG정보통신과 LG전자 그렇게 합쳐졌지만, 잘 아시다시피 LG전자 휴대폰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과 현대스테일의 합병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현대제철이 더 크게 자라긴커녕
철강 업종이 후퇴를 하면서 오히려 더 빠져버리는 옛날보다 더 빠져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렸고 LG화학과 LG석유하고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부진했었고 지금은 유화 때문에 나빠지고 이런 흐름들이죠. 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합병은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건 뭐 거의 작정하고 쓴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유난히 지금 현대중공업 쪽에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들을 다른 쪽에서 조선이 아닌 다른 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덕산 네오룩스, 현대중공업 계열 자회사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자 이걸 사가지고 인수를 해서 사업 다각화로 주가 올라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분석해드렸던 미코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HPS, 그러니까 파워시스템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를 받아서 또 매각한 걸 받아가지고 새로운 또 사업 모멘텀, 성장 모멘텀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곁가지로 있는 자회사 계열사들을 줄줄이 매각을 한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못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못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현대중공업이 지금 뭐 그렇게 잘 못 가는 회사가 아니라 HD 현대는 한화와 더불어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데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였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합병하겠다라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는 둘 다 배를 만드는 회사기는 한데 주력이 다르죠. 주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먼저, 유화에서 대한유한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처럼 항상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이 중심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합병을 시키면서 어차피 다 조선 이렇게 다 어차피 연결돼가지고 다 같이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줄줄이 묶여 있었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합쳐가지고 이제 크게 판을 좀 크게 키워보겠다는 거죠. 지금 이슈 자체가 조선 쪽에 대성장 모멘텀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성장 모멘텀이 장착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로는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아래쪽, 그보다 훨씬 더 아래쪽 기업인 비교 자체가 안 되게 아래쪽인 하나오션하고 지금 같이 동등한 선 혹은 약간 아래쪽에서 적어도 MR이라든가 이건 구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지금 살짝 밑에, 최근 주가로는 삼성중공업한테도 주가로는 밀려버리고 있고, 이슈에서는 하나오션에 밀리고, 그렇죠? 모멘텀이라든가 수급에서 삼성중공업이 압도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팔을 좀 키워보자 라고 하는 이런 의도로 봐야 돼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도 돌아 들어가고 있고 모멘텀도 살아나가고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핵심, 자, 여기를 주 매출처로, 뭐 주 매출처라고 하지, 이게 다른 회사들도 들어가요. 이렇게 삼성중공업에도 역시 마찬가지, 역시 들어가고, 대부분의 우리 쪽에 메이저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갑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3사 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유화 쪽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들어가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유화, 그 다음에 발전, 두산 에너비레도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 중에서 어느 쪽을 핵심으로 가느냐, 이게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주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 세진중공업의 경우도 똑같이 수주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뭐 따로 매각이 돼서 나가버렸다 그러면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겠습니다만,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이 판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진중공업도 똑같이 강세를 타고 올라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단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단 곁가지죠. 곁가지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갈라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음봉으로 밀리는 흐름 보였고요. 오늘도 조선의 경우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올라가는 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여기만이고요. 어저께 올라 들어갔던 현대미포도 밀리고, 저 아래쪽에 보면 하나오션 오늘도 또 내리죠.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내려서 지금 완전히 따로 노는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세진중공업을 굳이 이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진중공업 저희가 저 아래쪽에서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사이클 타고 매매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저 앞에서부터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들어왔을 때 이걸 팔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더 센 종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자 이렇게 보면 현대 마린엔진, 세진중공업 이렇게 했죠. 현대 마린엔진을 사고 세진중공업을 뒤에 추가를 시켜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조선주가 일제히 눌리게 되면 같이 눌리는 거 뻔한 거고요. 이때는 항상 더 내려요. 이쪽 같은 경우.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가 더 내리고 언제나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밀려 내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이 흐름에서 얘를 산 게 아니라 더 강한 종목인 현대 마린 엔진으로 추가를 시켜버렸죠. 엎어치기로. 그래서 그 현대 마린 엔진이 지금 다시 오늘 기준으로 다시 151% 됐네요. 자, 현대 마린 엔진이 오늘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1%로 플러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애매한 위치에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아래로 눌려져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눌려져 들어와 있을 때 사거나 아니면 이슈 핵심은 그냥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체육선행 이쪽으로 노리세요. 그게 나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같이 가는 국면이 아니잖아요. 이게 조선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달리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모두가 같이 조선도 가고 조선 기자재도 가고. 근데 최근 같은 경우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다 같이 달리냐 그러면 아니거든요. 여기 자 이런 그림들 보게 된다 그러면 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은 그렇게 올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못 가죠. 오리엔탈도 가다가 눌려버리는 흐름 나오고요. 이런 것들도 가서 눌러버리고 세진중공업도 빌빌대고 지금 다시 또 분리되는 이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마찬가지. 1승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 1승 같은 경우도 이번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을 거쳐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뚫고 빠져나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이슈 모멘텀 타고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의 흐름들은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분리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현대중공업 쪽만 바꾸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그 모멘텀 어저께 쟤네들 10% 가는 동안에 5% 같은 거에서 살짝 추가해서 얹은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합병 이슈에 관한 단기 반짝 모멘텀은 어제 그리고 오늘 고가까지로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또 횡보선으로 이러고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쪽에 애들이 먼저 나가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이제는 싸지 않아요. 자, 앞쪽에서는 분명히 싸다라고 해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싸다라고 보기 힘든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세진중공업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좋은 기회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판때기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가장 메이저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상해양 쪽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오는 그러니까 기자재 같은 경우는 개별 형태로 접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곧 다 들어가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지금 오늘의 종목 오늘도 뭐 종목이 또 롱숏 파티 개판입니다. 오늘도 뭐 지수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요. 저 아래쪽에 가서 보면 펩트로는 내리고 D&D 오르고 인벤티지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가버렸네요. 뒤죽박죽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개판이죠. 어저께 가장 큰 이슈로 받았던 조선주의 경우도 지금 아침 시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오르고 내리고 난장판이 돼 있어요.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 조선하고 키죠. 그래서 어제 막린이 들어갔던 조선이 눌린다 그러면 로봇주 같은 쪽에서 지금 오늘 또 다시 시소형으로 찬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약세센터 분석에서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예측들이 맞게 된다라고 하면 저쪽에서 또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분들이
오르고에는 실전 투자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각자 특기가 다 틀리죠. 재료전 매매 중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 테마주를 중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 세력주를 중심으로 각자 특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종목들을 다 찾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슈 나오는 종목들, 지금 이슈 나오면서 급단하는 종목들은 매일 톡톡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세력부터 가지고 상한가, 이게 상한가 갈 재료인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상한가 연달아 빵빵 튀고 들어가는 종목들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 잡으면, 그렇죠? 잘 잡으면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대신 해주는 분들이 여기 오르고에 전부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앱 오르고 채팅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들어오셔서 일단 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맨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쭉 들어가세요. 우선 쭉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여기서 이제 나하고는 좀 안 맞는데 라고 하면 이제 로봇 얘기 나오고 있네요. 저 아래 최주석 대표, 방금 전에 제가 로봇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로봇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우 로봇이 현재 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공략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안 맞으면 이제 한 사람 빼고 또 아래쪽으로 한 사람 집어넣고 나 코인 하는데 그럼 요거 빼고 패스, 그 다음에 전병훈 대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시거나,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한꺼번에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하나씩 빼가다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요. 이분이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들이 기울이셔야 돼요. 그냥 막 덮어놓고 훅 들어왔다가 뭐 5분 만에 훅 나가버린다든가, 뭐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그냥 이러고 나가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문가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하나씩 빼가는 형태로 이렇게 압축시켜 나가다 보면 결국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나하고 제일 잘 맞는 사람들로 이렇게 쫙 맞춰지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가가지고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